안녕하세요. 카페길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군 리스너가 되길 희망하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지난주 녹음할 때 카페 회원이 한 800여 분 되셨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1500명이 됐네요. 사연이 없어 계속 책을 읽으면 어쩌나 했는데 이젠 이 사연들을 다 어쩌나 걱정입니다.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하겠지만 여기 소개되지 못했다고 속상해할 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의 친구 이야기도 좋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상관없어요. 카페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만화같이 고민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내실 곳은 cafe.naver.com/카페길만입니다. CAFEGILMAN 카페길만. 카페에 들어오셔서 좌측 메뉴에 있는 사서함과 비밀 사서함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비밀 사서함에 글을 쓰시고 아래 스텝만 보기에 체크하시면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사연은 언제쯤이란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진소의 작가님 글 보고 가입했어요. 사연이 읽히진 않을 것 같지만 왠지 글 쓰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요. 전 이제 16개월 돼가는 아기 엄마예요. 남들보다 힘들게 노력해 임신했고 또 힘들게 유지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정일이 6개월 넘게 남았지만 아기가 나오려고 해서 수술 후 2달을 씻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간병인이 받아내며 누워만 지내다 2달 반 일찍 나온 아들. 아들 또한 2달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고생했는데 고생시킨 게 너무 미안했어요. 좋은 엄마가 돼줘야지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한 우리 아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랑해주는 엄마이고 싶은데 사람은 참 간사한가 봐요. 왜 이렇게 지치고 힘이 드는지 2달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때보다 분명 덜 힘들고 행복한 건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만 나는 걸까요? 오늘도 아들에게 소리치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어릴 때 엄한 부모 밑에서 동생과의 차별, 심한 체벌과 꾸짖음 속에서 자랐는데 출산 후 그 기억이 자꾸 선명히 떠올라 몇 달을 힘들어하고 분노하며 거의 밤마다 울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아마도 산후 우울증이었나 봐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치만 지금 전 이렇게 야단치고 또 그 어린아이를 궁딩팡팡 하기도 하고 이렇게 후회하면서 내일이면 저는 또 소리 지르고 혼내고 있겠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참고 참고 또 참았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드네요. 다 지나가리라. 지나가겠죠. 네. 사람은 원래 좀 간사해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진눈깨비 소년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제 옆에는 만화책이 쌓여 있네요. 펜과 종이만 있으면 낙서를 해서 제 문제집이나 유인물은 항상 그림으로 가득하고요. 그게 너무 일상적이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영부영 전공에 맞춰 미술학원 강사나 중등 미술교사로 진로를 정하려는 중에 제 취미가 꿈이
만화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지 뭐예요. 이렇게 오래 내 옆에 있었는데 왜 애써 모른 척했지? 저는 제가 개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생 때 긴 따돌림을 당한 후로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맞춰 저를 바꿔내기에 바빴어요. 나를 잘 바꾸는 것이 나의 장점이다 라는 헛소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 오고 자유를 얻고 나니 제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옷 취향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내 습관은? 하루에 샤워는 몇 번 하는 걸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좋아하는 색은 뭐야?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아서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건 저는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림이라면 웃으면서 밤새 그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그런 저에게 굉장히 빛나 보여요. 작가님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양념갈비를 좋아하고 인도에 가서 사시죠. 작가님이 그리는 그림은 진짜예요. 다른 것들이 가짜면 작가님 건 진짜로 보여요. 올곧게 자신만의 세계를 보여주는, 어떻게 말하면 제멋대로. 저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생각해내세요? 진눈깨비 소년이라니. 저는 언제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 쓰기가 무서워요. 시작했는데 제가 별 볼 일 없을까봐 두려워요. 그래도 정말 오래된 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진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후면 잊혀질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요. 이 사소한 이벤트 응원해요. 언젠가 네이버 웹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곧 일본으로 교환 학생을 떠납니다. 거기서 진짜 저를 발견하고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고요. 제멋대로 살아보려고요.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팅. 네, 응원합니다. 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자기 얘기를 잘 하셨네요. 네, 다음은 파란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3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학생이 되어가고 있는 저입니다. 하지만 요새 한 남자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파요. 행복하게 누려야 할 이 시간에 이 한 남자는 저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시간을 돌려보면 저는 고1 생활을 하면서 앞에 말한 한 남자와 같이 연애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다 해보고 사귀면서 할 일들은 다 해봤어요. 저희 나이에 맞는 행동을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지나고 저희들은 지겨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한 연인들의 로망들을 그 남자와 다 해봤기 때문에 지겨워졌어요. 로망이 깨져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뒤로 저희는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고1 때 사귀었다가 고2 때 헤어지고 고3 생활이 끝나고 대학 얘기를 말하며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같은 대학에 가게 됐거든요. 원래부터 같이 가자고 해서 간 대학이에요. 저는 이 대학이 목표였고 그 남자는 나 때문에 여길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대학을 가게 된 이 남자 때문에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우연일지 모르는데 요새 계속 제가 알바하는 곳을 같은 시간마다 오기도 하고요. 대학 얘기를 물어보겠다고 말을 시키면서 남자친구 있냐? 대학 가서 같이 다니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이 남자에게 마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를 헷갈리게 하는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지도 의문이라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횡설수설 생각 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작가님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항상 좋은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이 됐군요. 축하합니다. 다음은 눈덩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하루에 20분은 웹툰에 쏟는 평범한 고3입니다. 고등학교를 중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전 학교를 통틀어서 7명 정도입니다.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그닥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역시 고3이다 보니 대학이 문제입니다. 딱히 집에서 원하는 대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지는 너무나 많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만이 맴도는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죠. 전 정해진 선택지 중에 가장 편한 걸 고를 뿐 그 밖의 것을 고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물론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긴 합니다만 특별히 좋아하는 걸 모른다는 점은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고1 때쯤 여러분들이 제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에서 뭘 배울지 어떻게 그리 빨리 정했느냐고요. 한국에 있었다면 점수로 결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럽습니다. 이쪽에선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가야 합니다. 혼자 생각하는 미래는 자세히 하면 할수록 빗나가는 징크스가 있어서 성공 쪽으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임기응변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언제나 전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걸까요? 이런 성격이 얼마나 문제가 될지 몰라도 큰 쇼크를 맞기 전엔 아마 고치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흘러가는 것에 몸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누군가 그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그 입시가 꽤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공은 자기가 정하나 보죠. 음, 좋네요. 다음은 선우홍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빌어먹을 운명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녀가 그런 사람인 게 싫은 건 아니지만 그녀가 그런 사람이어서 헤어지는 건 죽을 듯이 싫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스스로를 동정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환경이 그녀와 나의 차이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나는 멋 모르고 허둥대다 속절없이 얻어맞은 피해자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가해자예요. 그녀가 질려서 떠나가게 만든 것도 그녀보다 나를 더 추켜 세우는데 정신 팔려 천사 같은 두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 것도
저였어요. 저와의 만남이 생기를 잃고 지쳐가게 만든 것도, 저보다 친구들의 조언을 더 신뢰하게 된 것도, 결국 그녀가 먼저 이별을 고하게 만든 것도 다 저였어요. 저는 어쩜 이리도 못났을까요? 누구 말처럼 바보 똥 멍청이에요. 저는 그녀를 참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작가님, 요새 저는 저를 아주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매일 마셔서 비련의 주인공인 척도 하고요. 눈발이 몰아치는 날 일부러 우산을 접고 뺨이 빨개지도록 눈 맞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녀와 함께했던 데이트 코스를 혼자 걸으며 눈물을 쏟기도 했죠. 보면 뻔히 괴로울 거 알면서도 지금은 새 연인이 생긴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챙겨봐요. 저 진짜 바보 똥 멍청이죠. 저요. 그녀에 대한 제 감정을 담아서 단편소설 하나 썼어요. 주인공도 스토리도 전혀 다르지만 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만은 다를 바 없는 소설이에요. 강의 과제로 써낸 건데 참 웃기게도 교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 딱 거기에요. 나의 그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 참 농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아직 우리가 함께일 때 진작 해볼 걸 하고요. 작가님, 저는 제가 저인 게 싫어요. 6년 전 첫사랑을 잃을 때 그렇게 다짐해 놓고도 아직도 변하지 못해 또다시 사랑을 잃은 제가 싫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나를 딱 그만큼 미워하게 돼요.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저는 죽음이라는 평온과 안식을 갈망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웃기게도 아직 멀쩡한 채 이성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에게 이런 글을 남기고 있나 봐요. 위로해달라고, 넌 괜찮다, 용기를 달라고. 빗방울이 똑똑 노크하는 새벽이네요. 작가님이 편안한 잠자리에 드셨길. 굿나잇. 헤어지셨군요. 그런데 의외로 그 자학하는 습관은 상대방을 잊는데 꽤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생각보다 그녀를 금방 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궁금해요. 윤12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오늘 진소에서 작가의 말을 보고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눈빛을 본다. 그리고 그의 10년, 20년 후를 상상한다고.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저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7월에 반한 사람이 있는데 눈빛 보고 반했어요. 저를 바라볼 때의 그 눈빛. 아쉽게도 그때 한 번 보고 지금까지 못 봤어요. 다니는 학교가 달라서요. 그때 그 사람 보고 난 후에 몇 개월 동안은 그 사람 생각에 해야 할 일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 몇 개월 동안은 별 상상을 다 했죠. 근데 가장 많이 상상한 거는 그 사람과의 미래였어요.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까? 하면서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많이 뛰었는데 아무튼 진소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남자는 여자의 뭘 보나요? 남자는 여자의
뭘 보나요? 10대의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보죠. 20대의 남자는 여자의 몸매를 보고요. 30대의 남자는 과연 이 여자가 나의 말에 공감을 하는지, 진정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꿈공방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좋아합니다. 그녀를 멀리서 볼 때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행복과 슬픔과 외로움을 공감해 줍니다. 남을 위해 진심으로 웃음을 머금고 눈물도 머금습니다. 결국 말하는 이는 이야기를 마치며 그녀를 향해 웃음을 보입니다. 전 그런 그녀가 좋습니다. 저에게 없는 깊은 따스함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따뜻함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세상도 칙칙한 어둠 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금껏 세상에 불만이 많았던 저였지만 그녀를 만나게 해준 이 멋진 세상에 감사합니다. 사랑은 상처로 끝난다며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난 주제를 알아야 돼 라며 그 마음을 하늘로 날려보냈던 제가 이제는 마음 놓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그녀는 제게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일깨워주고 다시금 사랑하는 방법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러이러하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말 한마디 한마디만으로도 그리고 눈을 감고 제 별들을 그리게 하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살면서 이런 분홍빛을 보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일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셨군요. 짝사랑도 좋습니다만 사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러한 사랑이 마지막일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 아닐 겁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의 가을희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디다가 인사를 남길까 하다가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인도도 겨울인가요? 나라 밖으로 나가본 건 생애 딱 2번뿐이라 나라 밖이 어떤 풍경인지 궁금합니다. 진소에서 라디오 소식을 듣고 용기 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일생 로맨스가 현저히 부족한 저에게 비타민 복용하듯 일주일에 1번 로맨스 복용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방송을 원하면 길게 쓰라시길래 한번 길게 도전해봅니다. 전 지금 10년 동안 산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초탈할 만큼 연륜을 쌓지도 못했고 무언가에 열정을 쏟고도 에너지가 남을 만큼 젊지도 않아서 계속 어지럽게 흔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리적인 나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10대에는 무언가 넘쳐 흘러 주체를 할 수 없었고 20대에는 쏟아 부을 만큼 부어서 지쳐 나가 떨어져 보기도 하며 살았는데 30대가 되어선 10년 가까이 엄마로만 지내고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 전에 좋아했던 것들도 빛이 발한 그림 엽서처럼 희미해져서 빛을 잃은 느낌입니다. 아이는 이제 제 품에서 홀로 걸어갈 터인데 아이는 이제 제 품에서 떠나 홀로 걸어갈 터인데
아이가 나를 사랑해 준 만큼 나는 아이를 사랑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랑으로 흔들림을 견뎠는데 그리워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미리 하고 있는 난 뒤에 남겨지는 게 두려운 엄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곧 40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선택지가 줄어서 흔들림도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40대를 보내다 보면 또 다른 반짝임과 인연이 닿을지도 모르니까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적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시간을 조금 윤택하게 할 수 있겠죠. 주드 프라이데이님의 시간도 굿 리스너의 리스너님들께도 조금 윤택해지는데 제가 티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 네, 제가 학창 시절 때 40대 하면 정말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나이였는데 요즘 40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20대였을 때보다는 마음의 안정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도 좀 덜하긴 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전 제 나이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다음 사연은 성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장래 희망란에 오랫동안 교사라고 적어왔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취미와 특기를 적는 순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나서 힘들었고, 좋아하는 게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하는 게 있지 않나요? 작가님은 그림을 좋아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웹툰을 그리는 게 행복해 보여요. 저는 좋아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나의 미래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건 조금 슬픈 일인가 봐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에 낄 수도 없어요. 신나는 음악에 춤을 춰야 하는 시간에도 어색해서 나를 맞출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니랍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저를 이해하는 친구가 아마 제 곁에 있는 거겠죠. 고2는 공부해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부를 해야 살아가죠. 그런데 꿈 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모두가 얼마나 슬픈지 이제야 조금 알지도 모르겠어요. 작가님, 작가님도 이런 고민을 했나요? 해답을 얻는 곳이 아니란 것도 알고, 이건 내가 답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고1을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 카페에 다른 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네요, 이미.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고민했죠. 학창 시절에는. 음, 다 고민해요. 다음은 비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매주 진솔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작가님에게도
진솔을 알게 해준 그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마침 방송해 주시는 날이 2월 4일 목요일이네요. 그가 이걸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간단한 축하 인사조차 전할 수 없게 돼 버려서 작가님의 목소리 통해 전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생일 축하해, 오빠. 축하 인사 정도는 직접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 외로움에 항상 아파했던 오빠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보냈을 거라 믿어. 난 그저 옆에서 조용히 오빠의 그 끝없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러기에 나는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야. 행복을 빌어달라고 했었지. 오빠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사랑을 얻었기를 바랄게. 물론 내 바람과는 별개의 일이겠지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게. 터널을 통과하는 날이 올까? 오게 된다면 그때는 웃으며 볼 수도 있겠지. 어쩌면 잊혀졌을지도 모르지만 잘 지내. 나한테 한없이 짧았던 그 시간들 고마웠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주드 프라이데이를 접하고 카페에 가입까지 하게 된 신인입니다. 최근에 작가님께서 라디오를 하신다는 글을 봤어요. 여러 가지로 성실한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본론을 들어가자면 저는 1년 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짝사랑이죠. 저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살며시 스며들었을 정도로 제가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속수무책이었으니까요. 몇 달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이 되고 더 이상 자주 못 보고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 때문에 전 바본가 봐요. 이제 그만 끝내야지 하면서도 아니야,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러는 자신을 보면 한심합니다. 웃기지만 한편으론 제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 얘기를 털어놓아서 제가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만 그 아이를 잊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좋을 테니까요. 이 글을 작가님이 읽어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누군가는 제 마음을 알아줬을 테니까 후련하네요. 그럼 작가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의 행복을 빌어주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대학생이 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바로 저의 겁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별다른 꿈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스로가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일 뿐이고 그렇기에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보니 저는 도망을 치는 겁쟁이에 불과하더군요. 사실 현실적이라기보단 두려웠던 것이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그것만을 바래왔는데 그래서 나에게 어느샌가 소중한 무언가가 되어버렸는데 결국 실패해서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이 시작도 하기 전에 머릿속을 휘감았죠. 물론 이런 이야기의 혹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말하고 또 다른 혹자는 실패하더라도 가치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력해도 실패하는 경우는 주변에도 허다하고 가치는 있겠지만 그 가치가 실패한 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겠지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주드님 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팬레터가 될 것 같은 기분이라 쑥스럽지만 진소 보고 용기 내서 가입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웹툰이 길에서 만나다 이고 두 번째는 진소거든요. 웹툰 작가 중에서도 주드 프라이데이님을 가장 좋아해요. 길에서 만나다의 팬이 된 건 베스트 도전에 연재하실 때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사연 올린 건 그냥 주드님 목소리로 제 얘기를 읽어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아서요. 구구절절 말하자니 뭔가 쓸데없는 것 같고 다 지난 일이지만 사실 스스로 너무 힘들거든요. 가끔 시간 날 때 길만에서 나온 골목을 돌아다니거나 스스로 좋은 길목을 찾아내는 게 취미였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제가 며칠째 하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좀 슬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남에게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을 쉽사리 못하거든요. 어리광 같기도 하고. 저는 가끔 미키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에게 당당하게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쪽을 택하든 후회할 거라면 좀 더 두근거리는 쪽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진소에서 이 글을 읽고 좀 울었거든요. 이해받는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가도 앞일은 모르니 내가 끌리는 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 라고 누가 말해준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 글을 읽을 당시가 정말 괴로울 때여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위안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힘든 게 남이 선택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서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더 맞서게 되는 자기 자신이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나중에 도망칠 길이 있다면 도망쳐도 되겠죠. 사실 저는 제 겁쟁이인 점이 좋거든요. 남들이 그 점을 버리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겁쟁이고 상처를 잘 받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진소도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길만은 이미 사서 곱게 모셔두고 가끔 꺼내 읽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책에 사인 받으러 가고 싶어요. 아, 그리고 진소 마지막에 크게 올려주시는 그림들 너무 예쁜데 프린트해서 액자에 몇 개 걸어놔도 될까요? 예쁜 그림이라 왠지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읽혀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야기 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려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 프린트 하셔도 되는데 아마 프린트하면은 많이 깨질 것 같네요. 음, 다음 사연입니다. 아버지는 뇌졸중 환자입니다. 병원에는 작년에 한 달 동안 입원했었고 지금은 집에서 약을 받아 드시고 계세요.
수영장에 갔다 오고 나신 뒤 손이 저려 이상하게 생각해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라네요. 이미 몇 번 왔다 갔었다고. 잠시만 진정 좀 할게요. 제가 너무나 후회스러운 건 저 자신만 생각했던 제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제 모습이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제게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야 세상이 보이고 저 자신이 보이더군요.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왜 사나 싶고 몇 번 너무 우울해서 살기 싫어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아직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 인생의 이정표는 아빠였다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조금만 더 화이팅 하자.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주드 프라이데이님, 30대 초반의 남성 애독자입니다. 마음이 힘든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네요. 아마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지? 라고 희롱을 당할 것이 뻔해서 감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두님, 이 제 사연을 읽어주실지 안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2번 읽어주셔야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절반 이상을 그녀와 함께 보냈지요.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이 바닥나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아파했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니 나의 20대 절반 이상이 싹둑하고 잘려져 나간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슬픔을 겪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아픔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고 다들 그러하듯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잘해야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아야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단단히 주먹을 쥐었지요. 하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렸고 불안정했습니다. 과중한 그녀의 업무가 그녀를 힘들게 했고 그녀의 지나간 인연이 발목을 붙잡고 그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려 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그녀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며 모두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얄궂게도 그녀는 제가 그녀의 곁에서 떠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까지고 제가 그녀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그녀의 곁으로 너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가 그녀의 곁에 언제까지
맴돌아 주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확실치 않은 태도가 길어지면 언제고 제 마음이 바닥나겠죠. 그때는 제가 과거에 다른 누구에게 그러했듯이 차갑고 매몰차게 돌아설 각오가 생기겠죠. 곧 그녀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좋은 곳에서 멋진 구두 한 켤레를 선물할 생각입니다. 좋은 신발은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녀가 그 신발을 신고 제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녀와 둘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면 사연을 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면 반갑게 사연을 다시 남기겠죠. 저의 행복을 빌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그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서없고 미지근한 이야기,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또 끝까지 들어주신 군 리스너 여러분도 모두 고맙습니다. 사연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꼭 소개가 되길 바라시는 분은 소개가 될 때까지 똑같은 사연을 계속 게시판에 복사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진소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들려드릴 곡은 비발디의 협주곡 화성의 영감입니다. 화성의 영감이라고 하니 왠지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탈출하지 못해서 마르스의 영감이 된 농담입니다. 조화의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